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셨던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는 Q&A 영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질문들 이렇게 뽑아왔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대답을 해드릴게요. 먼저 나나님께서 항공사에서 직원 개개인의 그런 이미지는 항공사 이미지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면접 시에 굉장히 자세하게 살피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외모라는 거는 얼마나 선한 인상 그리고 남들이 다가가기 편안하고 친근한 인상을 가졌냐를 따지는 겁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상대방이 봤을 때 다가와서 그냥 서슴없이 말 걸 수 있는 그런 친근한 인상이면 굉장히 좋겠죠. 맞아요. 항공사 소속인 경우에는 이제 대졸, 공채, 사무직 신입을 뽑는데 그 중에서 완전 주니어일 경우에는 공항에 이렇게 돌린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입사를 하면은. 그래서 사무직을 할 뿐만 아니라 입사 초기에는 이제 공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멀티 업무를 본다고 저도 듣긴 들었어요. 두리봉님 감사합니다. 두상이 크다고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두상이라든지 신체 조건 같은 경우는 바꿀 수 없는 그런 불변의 요소들이잖아요. 불변의 요소에 너무 연연해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기보다 가변적인 요소, 예를 들어서 승무원이나 지상직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언어적인 요소, 그 다음에 서비스 마인드적인 요소, 뭐 기타 등등 자격증 같은 것도 있고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가변 요소들을 성장시키고 향상시키는데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가변적인 요소에 집중을 하셔서 성장을 시킨다면 더불어 자신감도 상승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국내 항공사 쪽을 본다고 하셨는데 국내 항공사 쪽에서는 유니폼의 특성상 비율 같은 것도 보기 때문에 운동이나 신체 교정하실 부분이 있다면 운동이라든지 교정을 통해서 신체 밸런스를 전체적으로 만드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경우를 물어보셨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 4년제 대학교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했어요. 지금 고등학생이신 분들은 진로 선택을 앞두고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항공운항과를 꼭 가야 하냐고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항공운항과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단체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단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팀워크라든지 책임감, 성실성 이런 항공사에서 필요한 자질들을 미리 이제 습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운항과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커리큘럼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해외 교환학생 제도라든지 대한항공 실습생 제도 등을 통해서 인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미리 받을 수도 있고요. 아시아나 체험 등에도 참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항공사 입사하기 전에 이미 승무원으로서의 자질을 두루 갖추고 그렇게 입사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반 대학교를 지원하시거나 아니면 현재 재학 중이신 분들도 나름 어학이라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 서비스 경험 등을 통해서 나름 면접관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인성이라든지 이미지 이런 거는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이고 타학과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개발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인의 선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히 비교하셔서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에미레이트 항공 승무원 모집 요강인데요. 키 160으로 생겨났고 그 다음에 발 뒤꿈치 들고 앞리치가 212 되면 되고요. 토익 점수는 따로 요구하는 사항이 없고요. 언어 실력의 경우에는 말하기 쓰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항공과에 가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항공과 같은 경우는 정말 본인의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외항사라고 하더라도 유럽 쪽에 있는 항공사라든지 중동 쪽에 있는 항공사랑 아시아 쪽에 있는 항공사의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일본 계열의 항공사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아시아 계열의 항공사는 국내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런 매너라든지 시니어리티 이런 거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항공과 가서 해당 커리큘럼을 거치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만약에 중동이나 유럽계 쪽에 외항사를 지원하신다 하면은 그다지 막 그렇게 공수 인사라든지
뭐 아시아 쪽에서 많이 적용되는 그런 매너라든지 이미지랑은 좀 회사 분위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항공운항과에 가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외항사에 지원하고 싶은지 타겟 항공사를 먼저 정하시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분이신데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한 예를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에미레이트 항공에 조인한 학생들 중에 한 명이 키가 174였어요. 그래서 여잔데 174였는데 그렇게 막 여리여리하다기보다는 딱 보기 좋다는 정도의 그런 체형이었거든요. 일단 입사하실 때 너무 살이 찌거나 너무 마르기보다는 딱 보기 좋을 정도로 체형 관리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고요. 왜냐면 면접장에 가면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시는데요. 특히 아시아 쪽에 그 지원자들은 마르거나 딱 보기 좋을 정도의 그런 체형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상대평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살이 내가 많이 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체형 관리를 하셔서 보기 좋을 정도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입사를 해서 이제 근무를 하고 비행을 하다 보면은 약간 통통하신 분들도 있고 통통을 넘어서 이제 뚱뚱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동료들 중에. 근데 너무 이제 몸이 뚱뚱해진다 보면은 본인이 일할 때 뭐 이렇게 굽히고 그다음에 뭐 육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입사하시고 나서도 건강 관리를 하시거나 운동을 병행하시는 거는 아마 굉장히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연습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저도 준비를 할 때 이렇게 말하면서 웃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말하면서 웃는 거는 굉장히 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은 미소가 안 되고 미소를 하다 보면은 또 말하는 게 안 되고 그래서 멀티가 안 돼서 좀 힘들었었는데 외국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웃으면서 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웃는 문화에서 자라고 웃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지 않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미소 연습을 따로 했었는데 이런 카드 있잖아요. 입에 물 수 있는 이런 플라스틱 카드 같은 거를 입에 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면서 이제 TV를 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인터넷 서칭을 하거나 아무 무표정하게 있는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그때 이거를 물고는 근육을 단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미소를 평소에 많이 안 웃으시던 분들은 여기가 안 웃다가 웃으려면 경련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런 안 쓰던 근육들을 좀 단련을 시킬 수 있고요. 입꼬리가 싹 올라가게 하는데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걸 끼고 처음에는 1분 시간을 재요. 1분, 그 다음에 2분, 5분, 10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차차 늘려가는 거죠. 처음에는 막 침도 나오고 근육에 긴장도 되고 근육 경련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입 근육 한 번씩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오늘 근육 풀어주시고 다시 이런 식으로 연습을 반복해서 해주시면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웃을 때 명품 미소를 지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공운항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인데 쉬는 시간 10분 정도 있으면 쉬는 시간마다 이걸 물고 있어요. 쉬는 시간에 그냥 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친구들한테 이제 웃으면서 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빚이 있어. 야, 나 빚 좀 빌려줘. 이러는 게 아니라 영미야, 나 빚 한 번만 써도 돼?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걸 조금씩 이제 일상생활에 접목을 시키다 보면은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미소를 지으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일단 에미레이트 항공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본급이 한 3,900디르함? 1디람에 한 300원 정도 되니까 하나로 한 12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비행 시간에 따른 수당, 그래서 시간으로 쳐요. 그게 더해지고 그 다음 비행 가서 받는 체류비,
체류비 같은 경우는 그 나라 화폐로 이제 호텔 체크인할 때 주게 되는데 우리가 체류하는 호텔에 그 식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물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인천 비행을 예를 들면 한국에 와서 이제 30시간 체류하거든요. 그러면은 30시간 체류할 때 한 17, 8만 원 정도가 나오고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가장 얼라운스가 높은 곳이 프랑스 니스거든요. 그래서 니스에 가면은 이제 24시간 정도 체류를 하게 되면 그때 받는 체류비가 하나로 했을 때 22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가가 낮은 나라에 가면은 체류하는 시간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낮은 체류비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뭐 7, 8만 원을 받는 나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곳은 우리가 되게 많이 가는 노선 중에 하나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그냥 평균 한 10만 원 정도 24시간 체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월급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랑은 상관없이 진급에 따라서 베이직 셀러리 그리고 비행 수당이 조금씩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부사무장, 사무장 이런 식으로 진급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비행 수당과 베이직 셀러리가 조금씩 올라가요. 여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때도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최소 5일, 최대 15일이고 그 다음에 리브와 리브 사이에는 최소 15일의 텀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에미레이트 경우 토익, 토플 상관없고요. 말하기나 쓰기를 중점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는데 토익 스피킹의 경우에는 8급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토익 스피킹을 기준으로 한다면 7급 또는 8급 정도는 되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댓글 타임 같이 해봤고요. 어떻게 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는 걸로 이렇게 영상 만들어 보니까 또 재밌는 것 같은데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